인생의 긴 여정, 언제부터 우리는 꼰대가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엔 그토록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인생 긴 것 같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도 멀던 인생길이, 내려올 때는 왜 일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외형은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마음까지 초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름 잡힌 표정에서도 연륜이 쌓인 노인만이 가진 특별한 기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0대, 60대를 지나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추한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분들에게 더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의 지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품격 있는 노년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화면 우측 아래에, 좋아요 버튼은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제 친구 박종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근무한 회사에서 명예롭게 퇴직한 그는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상사였지만 퇴직 후 지하철에서 크게 전화통화를 하다 젊은이들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로부터 당신, 요새 좀 꼰대처럼 구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밤 종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회사에서는 존경받았는데 왜 밖에서는 꼰대 취급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의 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의 늙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추한 행동 5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기 처방을 통해 성숙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외형은 늙어도 내면까지 초라해지지 않는 품격 있는 노년을 함께 준비해 봅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추한 행동은 남이 내 흉보는 지도 모르고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박종서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첫 주말, 종서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중마고우들과의 만남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종서 씨의 입에서는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알아? 후배들이 나 없으면 어쩔 뻔했다니까. 회사에서의 자신의 업적 퇴임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후배들이 얼마나 자신을 존경했는지, 1시간 내내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친구 이민호 씨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종서 씨는 대뜸 그거 알아? 우리 아들은 지난달에 승진해서 라며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취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옛날에는 60을 넘기면 잔치를 열었고 70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많고 노인은 적었으니 큰 소리를 내도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역전되었습니다. 노인이 넘쳐나면 존경과 대우는커녕 자칫하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 친구 한명수 씨가 종서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종서야, 오늘 내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다들 말할 기회를 못 가졌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명수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종서 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종서 씨는 자신이 퇴직 후 소속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친구들에게 과시하며 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듣기보다 말하기에만 급급했던 걸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보면 유난히 목소리 큰 노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눈총에 아랑곳하지 않지요. 귀가 멀게 되면 자연히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전화 통화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면 빨리 끊는 게 주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제 집 안방인 양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견뎌야 하는 건 고역입니다. 젊은이도 예외가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는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숱한 세월을 헛살지 않았는지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탐구에 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잘난 맛에 사는 노인을 칠푼이라고 했습니다.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만큼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금어는 늙을수록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합니다. 말은 적게 낮은 소리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소리란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내 견해의 고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머릿속 사고까지 품위 있는 노년은 세월이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절제의 노력이 따라야 하지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좋은 것이지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추한 행동은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나눈 대화로 겸손의 필요성을 어렴풋이 깨달은 박종서 씨.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이후 일주일이 지난 주말, 박종서 씨의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중견 IT 기업에서 일하는 35세 직장인으로 아내 지연 씨와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게 된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으로 선물도 준비해 방문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종서 씨는 자신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중요한 결정은 다 내가 했어. 사장님도 나한테 의견을 물어볼 정도였지. 실제로는 평범한 중견 단부였던 종서 씨가 마치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맡게 된 새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자 종서 씨는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편하게 일한다니까. 우리 때는 말이야, 주말도 없이 일했어. 컴퓨터도 없었고 다 손으로 계산하고 작성했지. 지금 젊은이들은 코딩이니 뭐니 해도 그게 다 우리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가능한 거야. 미처 말을 다 잊지 못한 지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종서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저녁 식사 후 준호가 아버지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새 프로젝트도 본인의 실력으로 맡게 된 거고요. 좀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서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종서 씨는 자신이 왜 과거의 영광을 부풀려 말하게 되었는지 고민했습니다. 퇴직 후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자랑으로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닐까. 젊은 세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정말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곳일 수도, 하는 일일 수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자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추한 행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박종서 씨의 아내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마리의 개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저 웃고 울기에는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서 씨의 아내 영숙 씨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63세 주부입니다. 어느 봄날 부녀회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엄마 이지혜 씨가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머리와 캐주얼한 옷차림의 지혜 씨를 보는 순간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외모에만 신경 쓰고 애들 교육은 소홀히 하는 것 같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개선 안건이 나왔을 때 지혜 씨가 손을 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자연, 친화적 놀이 공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제가 아동 교육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공유해도 될까요? 영숙 씨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자랐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영숙 씨의 날카로운 반응에 지혜 씨는 당황했고 다른 회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부녀 회장인 박미란 씨가 영숙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지혜 씨 의견이 정말 좋았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그분이 아동교육학 박사라고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영숙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단지 외모만 보고
지혜 씨를 피상적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젊은 세대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일가견입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정죄하는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모임 참석 전에 어떤 애완견과 동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영숙 씨는 용기를 내어 다음 부녀회 모임에서 지혜 씨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했네요. 지혜 씨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영숙 씨는 지혜 씨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나이 들어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추한 행동은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박종서 씨의 퇴직 동기 황금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중요하지 자연스럽게 늙어가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안 한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 외모에 정성을 쏟는 친구와 비교하면 확 늙어버린 안타까운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종서 씨의 친구 황금찬 씨는 같은 회사에서 함께 정년 퇴직한 동기입니다. 현직 시절 금찬 씨는 항상 깔끔한 양복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하고 다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그 당당한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금찬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서 씨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금찬 씨를 만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김 많은 티셔츠, 무릎이 튀어나온 운동복 차림에 그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년 퇴직했는데 뭐가 중요해? 편한 게 최고지 라며 웃던 금찬 씨의 모습이 종서 씨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달 후 퇴직 전 직장 후배들이 마련한 저녁 모임에 두 사람은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종서 씨와 달리 금찬 씨는 여전히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후배들은 금찬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는 당황하며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후배들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익혔고
금찬 씨의 표정에서도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찬 씨는 종서 씨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종서야, 나 정말 많이 달라졌니? 종서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자네 눈빛이 예전의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쇠가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와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 떨어진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젊은 패기와 어울려 멋이 될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초라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에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은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 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고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며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자기 개발 안 하면 어딜 가나 지루한 꼰대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귀찮아도 사부작 자주 움직이시고 걷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로 살펴볼 추한 행동은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박종서 씨의 이후 김기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회적 약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꼰대 같고 뻔뻔하다 등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노키즈존에 이어 노실버존이 생겨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종서 씨의 아파트 단지에는 꼰대 중에 꼰대로 유명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68세의 김기철 씨입니다. 단지 내 경로당에서는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젊은 부부들이 제안한 놀이터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창의적인 시설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기철 씨가 갑자기 일어나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경로당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이 아파트를 일군 세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만든 기반 위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젊은 부부들은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종서 씨는 아침 산책을 하다가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김기철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철 씨, 이른 아침부터 여기서 뭐 하세요? 김기철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아이들이 좋아. 내 손주들이 이 동네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하는데 내 의견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종서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김기철 씨가 실은 놀이터 개선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럼 왜 반대하셨어요? 종서 씨의 질문에 김기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냥 의견을 내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았어. 요즘은 노인이라고 하면 다들 무시하니까. 젊은 사람은 질문을 하고 노인은 가르치려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깊이 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려받고 이해받고 권리를 좀 더 누리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존경받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이 상할 정도로 희생과 인내로 버무려진 삶이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오래전에 놓쳤고 지금은 기력이 점점 고갈되고 경쟁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노인들이 바로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희생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존중해 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존경하는 태도는 보여줄 수 있으나 누구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종서 씨는 김기철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철 씨,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개선에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손주를 키우신 경험으로 젊은 부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와 경험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내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지.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 성장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역과 아집에 휘둘리지 말고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 노릇하면 노인이 됩니다. 5가지 추한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박종서 씨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6개월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종서 씨와 영숙 씨 부부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종서 씨는 말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대화에서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종서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0년간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인데,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대신 실패했던 경험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솔직하게 나누었더니 아이들의 호응이 더 좋았습니다. 영숙 씨는 부녀회와 함께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젊은 엄마 이지혜 씨와 함께 세대 간 지혜 나눔 모임을 만들어 젊은 부모와 노인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만날 때 편견 없이 먼저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외모 관리를 포기했던 황금찬 씨는 종서 씨의 권유로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3번 두 사람은 함께 근처 산을 오르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찬 씨는 다시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돌아왔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요즘 노인복지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존경받기를 강요하던 김기철 씨는 아파트 놀이터, 미모델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대신 젊은 부모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필요한 조언을 겸손하게 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김기철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종서 씨 부부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연이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종서 씨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우리 때보다 훨씬 복잡할 텐데 정말 대단하구나. 어떤 일을 맡게 된 거니? 지연은 시아버지의 변화에 놀라며 자신의 새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종서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 후 몇 가지 조언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종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았단다. 나도 모르게 추한 행동을 하고 있었더구나. 이제는 나이 들미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야. 그날 밤 종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젊었을 때 몰랐던 지혜를 얻었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고집과 아집에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이 들미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도 나는 배우는 중이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외모도 깨끗이 손질하고 가꾸며 내면도 긍정적이고 품위 있게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해안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허영에 들뜬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허풍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과거에 지녔던 명성과 지위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나를 실제의 나보다 부풀리는데 여념이 없지만 그것은 바로 인생 거품으로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된 쇠약하고 추함, 고집 세고 염치 없음과 같은 부정적 인상들이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미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배움, 그리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겸손과 배려, 경청을 실천하며 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함께 살펴본 60 넘어 나도 모르게 하는 추한 행동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이 내 흉보는 지도 모르고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적게, 귀는 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분수를 아는 것이 오랫동안 살아온 자의 지혜입니다. 셋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쫓아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넷째,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단정한 외모 관리는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정신적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섯째,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요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박종서 씨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보여준 변화의 여정처럼 우리도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외형은 늙어가더라도 내면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신 나이 들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새 영상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지혜와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내일은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